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박 대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동진 세미캠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11월 달에 움직임이 상당히 녹록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번 한 달 동안에 지금 하락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려 마이너스 20%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상승 포지션을 반납을 하는 아쉬운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동진 세미캠이 왜 이렇게 눌렸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면은 이제 10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동진 세미캠을 그때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제 해당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뭐 회사 소개, 실적, 투자 포인트, 리스크, 결론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우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함께 이러한 모습을 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늘림폭이 조금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삼성전자가 11월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이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로 좀 동반 하락이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진세미캠에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사실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본다면 사실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뉴스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진세미캠 해가지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자, 최신 순으로 봐서도 동진세미캠이 소위 말해서 악재가 만들어질 만한 뉴스가 형성이 되느냐 해서 봤었을 때는 사실은 동진세미캠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없습니다. 그나마 며칠 전에 나왔던 건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체크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최근에 하락폭을 키웠던 그 과정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1차적인 하락이 형성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보셨던 이러한 물적 분할 이슈가 형성이 되었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진 세미캠이 일단은 하락 포지션을 형성해주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지난 11월 5일을 기점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형성이 되었는데, 안타깝게 그 시점에서 얘기를 드렸던 뭐가 나왔고 실적 뉴스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진세미캠의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가까이 하락을 했고,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순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해 수익성에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죠. 자, 그래서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04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기업이 본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회사의 사업 구조나 수익 모델의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매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는 했다라고 합니다. 즉 외형 성장은 이어졌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생산 단가 증가, 혹은 특정 사업 부분의 수익성 악화 등 비용 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시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순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32억 원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같은 기업보다 30%가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업 외적 비용이나 일회성 손익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뉴스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좀 기대폭을 만들어줄 수 있는 포지션들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모습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뉴스만 가지고 이 종목을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 상승 이어가지 못하고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해당 기업의 추세는 시작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안타깝게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구간대가 매집의 포지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항을 보였던 포지션에 이 구간이 뭐가였고 저항이었고 돌파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어 준다라면은 추세는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변동성을 제외하고 추세가 여전히 상승폭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눌렸던 포지션들이 최근에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제 이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진세미캄이 발포제 사업 부분을 단순 물적 분할의 신설회사 동진이노캠을 설립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며 분할 범위는 동진세미캠의 100% 자회사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물적 분할로 성격이 다른 전자재료와 발포제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각 부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된 재원과 역량은 향후 중국 디스플레이 법인 매각 자금 등과 함께 국내 전자재료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회사 물적 분할을 통한 중복 상장, 즉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우려가 종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오히려 물적 분할을 계기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을 제시를 했다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이슈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매수 예전 가격이 37,000원이에요. 물론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지금 33,000원대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현재로서는 얘기를 드린 것처럼 물적 분할에 대한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역시나 밀렸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뉴스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고개를 들어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동진세미컴 이 자회사를 만들고 이제 주주 환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미 그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지세미캠을 이제 분석을 해 드렸을 때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이 발포제 쪽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비중을 좀 따지게 되면은 발포제 쪽에 대한 비중은 사실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 부분들은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이미 예전부터 나왔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고 결국에는 가결이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은 원래로 따지면은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이 4만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끌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드렸던 이 물적 분할 자체가 어느 정도 발목을 잡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투표는 끝난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중으로 봤었을 때는 발포제 사업의 비중은 적습니다. 10%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기업이 말 그대로 물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이 발포제 쪽이 빠져나가요. 그죠?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해서 솔직히 크게 회사에 영향을 주냐?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비중은 5에서 10% 미만입니다. 미만이에요. 비중 자체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양보다 질이 있기 때문에 질. 이 질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발포제는 신발이라든지 바닥재 같은 전통 제조업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인데 기술 장벽도 높지 않고 성장 속도가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구조가 치열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해당 기업인데 해당 기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라든지 공정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왜 이것을 분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포제 쪽을 분리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경쟁력. 좀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어차피 발포제 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정체성은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분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아쉬운 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과연 여기에서 분할을 했다라고 해서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섹터가 잘 될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쉬운 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 포지션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당장의 상승 포지션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적인 접근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 물적 분할을 진행을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정말 상승폭을 키우고 있죠.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상승폭이 정말 큽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신 동진세미캠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과 하락은 있었다 할지언정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여전히 한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들, 이 점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 관점,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역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어디에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은 어떻게 입장하시면 된다? 010-8132-7765로 문자 소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개별 연락을 해서 다 어디에 입장을 시켜 주시냐면 이렇게 입장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에 바로 이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입장하시게 되면 좋은 점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 수익은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수익 자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냐? 결과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형솔루텍, ABL 바이오, 뉴로핏,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뭐 세린 BNG, 벨로크, 뭐 PSK홀딩스, 그린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뭐 고영, 제주반도체, SFA 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등등 많은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렸어요. 특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인증, 감사, 후기. 왜 자랑스럽게 얘기 드리냐면은, 자, 결과물이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핵심 테마 종목 수익 인증, 저도 이렇게 인증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자, 우연히 그룹방 들어와서 계속 지켜보다가 참여해서 큰 수익 얻었습니다. 남들 수익 인증 부러워하다가 직접 받아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뭐를? 수익 인증을, 후기를. 이 후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무엇보다 다른 걸 떠나서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벌어 가십시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소통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돼요. 어디로? 여기로. 010-813-7765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결과물 저를 믿지 마시고 이 투자자분들의 후기를 믿어보세요. 후기를. 저를 믿지 마시고. 자, 여기에도 적혀있죠. 빨리 시작했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후기를 믿으시라고요. 저를 못 믿으시면 후기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있죠.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다.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요. 뭐를? 주인공을.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참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수익난 종목군들, 손실난 종목군들 고스란히 다 여기에다가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보십시오. 전일 추천 종목 수익 났습니다. 자, 11월 3일 추천 종목 수익 났습니다. 자, 전일 추천 종목 수익 났습니다. 자, 11월 10일 추천 종목 수익 났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 알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좋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오늘 드린 종목 중에 하나. 웹스. 자, 웹스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종목이에요. 자, 아쉽게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얼마에 드렸어요? 1380원에 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익 구간인데 오늘 1580원까지 갔습니다. 1380원에서 1580원 갔다고요. 몇 퍼센트 수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따졌을 때, 자, 1580원 나누기 1390원 13%예요. 1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챙겨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얘기를 드렸듯이, 자, 어제 추천 종목 롯데관광개발, 뭐 14일 추천 종목 NK, 노랑풍선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챙겨 드렸어요. 자, 노랑풍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언제 월요일날 이렇게 드렸어요. 월요일날 5160원에. 그리고 노랑풍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노랑풍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노랑풍선 저희가 언제 드렸어요? 5160원에 드렸어요. 그 종목이 지금 6380원까지 갔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해 봅시다. 단순하게 6380원 나누기 5160원 해보세요. 얼마인지. 23%예요 23% 저희가 수익 이렇게 만들어 드렸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 있어요? 어제 드린 롯데관광개발 마찬가지로 똑같이 드렸어요. 롯데관광개발도 어저께 역시나 2만원 부근에서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드렸죠. 그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보실래요? 자, 아쉽게 지금은 윗꼬리를 달아 주었지만은 2만원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어제 추천드렸는데 22,000원까지 갔어요. 10%. 지금 보여드린 두 개, 세 개 종목만 여러분들 보시면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수익금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뭡니까? 저희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 그리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 얘기를 드린 동진 세미캠은 여전히 매집 기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셔서 도움 받으십시오. 저는 분명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뭐다? 매집 포지션이다. 매집 포지션이다. 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